안녕하세요.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지금 딱 정확히 7시가 됐습니다. 이제 7시 정도 되면 이제 보통 저는 하루 업무가 이제 다 끝나고 이제 하루 마감하는 겸 해서 이렇게 방송을 보내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는 한국가스공사 좀 적어야겠네요. 아이고. 오전에는 한국가스공사, 그리고 오후에는 저희가 두산인프라코어. 제가 그 문자에 잘못 보냈더라고요. 인포라 코어라고 보냈더라고요. 설마 인프라코어 검색 안 돼서 매수 못 하신 분은 없겠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일단 하겠습니다. 일단은 보통 오전에 이제 바뀐 이제 조금 회사가 조금 바뀌었잖아요. 바뀌면서 오전에 한 11시, 한 3시 정도에 문자를 보내드리는데 요 이유는 뭐냐면 기관과 외인들의 어떤 수급을 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수급이 보통 시간대가 언제냐면 잠시만요. 보통 시간대가 1차적으로 외인들 같은 경우에는 9시 20분경에 나오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 9시 50분 그 다음에 뭐 11시 요 정도에 딱 나와요. 그래서 웬만하면 11시까지 좀 보고 오전에 이제 문자를 좀 보내드리려고 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사실은 문자가 가장 좋은 시기는 11시 한 10분 정도에 보내드릴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한 3시 2시 반에서 2시 30분에서 한 3시 사이. 왜냐면 또 오후장 들어서 1시 20분 2시 30분에 또 그 잠정 집계가 나오거든요. 외국인과 기관의 잠정 집계가 매수 집계, 그러니까 수급의 집계가. 그래서 이 마지막 정도의 매수 물량까지 보면 오후 문자를 보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한 11시 정도가 가장 시간 이렇게 애우긴 쉽지만 가장 좋은 시간은 11시 한 20분 정도. 그 다음에 한 2시 한 50분 정도. 이때가 문자 보내드리기가 딱 좋아요. 그래서 요때 내일도 문자를 보내드릴 거고 오늘 제가 요때 좀 요 시간 비슷하게 한국가스공사, 두산인프라코 보내드렸는데 IT 쪽은 하나도 없죠 일단. 그쵸? 왜 그랬냐면 오늘 오늘 시장이 좀 반등을 했잖아요. 여기가 코스피, 이쪽이 코스닥인데 일단은 중요한 거는 거래량이 일단 없어요. 거래량이 줄고 여기도 코스닥도 거래량이 줄고 수급 면에서 보면 코스피는 오늘 외국인들 매도, 기관 매수, 코스닥은 외국인, 기관 둘 다 매도. 근데 이렇게 밑꼬리를 잡으면서 위로 떴단 말이에요. 근데 거래량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오늘 코스피, 코스닥 다 상승한 건 맞아요. 확실히 상승한 건 맞는데 시장을 여기서부터 이만큼 이끌었던 이 주체들이 상승의 주력은 아니었다라는 거고 이쪽이 사실 IT 쪽이었고 전기전자 업종이었잖아요. 얘네들이 상승한 건 오늘 별로 없었어요. 오늘의 상승이 그러니까 IT 쪽에서 약간의 반등 정도가 있었지만 수급은 상당히 약했어요. 수급은 상당히 약했고 오늘 수급이 좋으면서 올랐던 것들은 보험주들이 수급이 좀 좋았고 그 다음 건설기계 요 정도 뭐 조선 정도까지 이 정도가 좋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에 맞는 문자를 보내드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사실은 이 지수의 방향성을, 예, 죄송합니다. 제가 좀 몸이 안 좋아서 지수의 방향성을 어떤 보조지표로 설명드리기가 조금 애매하지만 그래도 중요한 거니까 설명을 드리면, 보통 나중에 한번 더 깊게 말씀드리겠지만 이 밑에 보이는 게 MACD라는 선이에요. MACD. 그러니까 무빙 에버리지 컨버전 다이버전 해가지고 어떤 이동 평균선의 수렴과 확산을 가지고 만든 지표인 거죠. 근데 여기서 의미 있는 거는 뭐냐면, 지수는 올라갔는데 이 MACD 지표는 이렇게 떨어졌거든요. 이거를 흔히 하락 다이버전스라고 하고, 이렇게 되면 이 신호가 앞서요. 이 신호가 더 정확하게 맞을 때가 있거든요. 그 말은 시장이 아직 반등이라고 보기는 힘들 수 있다. 어제 얘기했던 것처럼 이번 주까지 또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고, 그렇게 되려면 줄어들어야 돼요. 여기 오실레이터들이 수치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지금 오실레이터의 수치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안심하고 매수를 들어가기는 어렵고, 특히 IT 쪽에서는 특히 매수를 하는 거는 더욱더 아직은 조금 조심해야 된다. 제가 오늘 아침 시황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요렇게 탁 걸쳐진 거, 탁 이렇게 주춤거리는, 아직까지는 어떤 하락 중간에 잠깐 쉬는,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아직은 주춤거리는 모습이다. 아이고, 글씨를 막 틀리네요, 제가. 아직은 주춤거린다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이번 주 정도면 아직은이란 말이 없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주춤인지 뭔지가 조금 윤곽에 나올 거고, 다음 주 정도 되면 이거 역시도 사라질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까지는 좀 봐야 되고, 그렇게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이 하나 있어야 되고, 그 상승은 적어도 1% 정도 지수 상승이 있어야 돼요. 코스닥도 그에 버금가는 게 하나 나와야 돼. 코스피도 역시 그에 버금가는 게 나와야 되고, 그래서 이제 진짜 안심하고 뭔가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시점은 지수 상승이 적어도 1% 정도 이상은 나와야 되고, 거래량이 상승해야 되는 게 나와야 되고요. 요때 지수 상승했을 때 이때 그 기여도가 큰 업종이 누구냐를 찾았을 때 보면 돼요. 그러면 걔가 다시 주도주가 되는 확률이 높아서, 아직은 IT 쪽에서 매도 물량들이 지금 이제 이번 연도 하반기에 어떤 이벤트 모멘텀들이 있는 종목들에 조금 매수 구세가 몰리는 모습이라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실적이 최고인 일단 종목 안에서 지금 IT 쪽이 아닌 다른 쪽에서 조금 저평가되어 있는 쪽에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매수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은 매수를 10,000원에 딱 추천 문자가 나가서 10,000원에 매수를 했을 때 1,500원이 되면 바로 50% 이익 실현을 해버리라는 거고, 이 10,000원이 손절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좀 가까이 좀 진행하자라는 거예요. 좀 타이트하게. 그래서 일단은 아직은 거래량이라든지 어떤 보조지표, 그리고 오늘의 상승했던 종목들, 업종들도 보면 IT는 아니다. 그래서 아직은 시장의 상승을 논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 자체가 나왔다라는 건 아주 좋지만, 거래량만 나와주면 돼요. 거래량만. 그러면 이렇게 하락하던 MACD가 이렇게 돌아서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진짜 시장은 반등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일단은 대기하자. IT 쪽은.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뭐 여러 가지 중에 먼저 BH 먼저 좀 설명을 드릴게요. BH. 저희 그 평생회원 고객분께서 BH 좀 문의를 주셨거든요. 근데 BH는 사실 너무 오래된 종목이에요. 왜 오래됐냐면 이 종목은 되게 좋아요. 엄청 훌륭한 종목이고 2만 원대 2천 원대부터 해서 지금 2만 원이 된 거예요. 10배. 10배가 올라간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10배가 뜬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오른 거잖아요. 오늘 다행히 조금 기간의 매수가 오늘 안 들어왔네요.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 BH의 일단은 수급과 실적을 한번 같이 봐볼게요. 보면 BH라는 일단 회사를 먼저 설명드릴게요. 일단 지금 보여드리는 차트는 주간 차트예요. 주간 차트고 요 경계선이 요거를 조금 더 작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보면 제가 이거 선을 그어볼게요. 지금 2013년도, 2014년도, 15년도, 16년도, 17년도 이렇게 됐죠. 너무 대충 했지만 예. 일단은 실적을 먼저 보면 일단 실적 먼저 볼게요. 실적 보면 사실 그 전까지는 볼품이 없었어요. 2016년도까지 보면 2016년도에 그 제가 순이익만 해볼게요. 마이너스 245억이었어요. 그러다가 2016년도엔 그랬죠. 그러다가 2017년도에 457억으로 점프하고요. 2018년도에는 683억, 777억 이렇게 순이익이 늘어요. 그 과거에는 사실 볼 게 없었어요. 여기까지는 어떤 실적이 뭐 없었어요. 뭐 의미 있는 무언가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렇게 실적이 나오는 이유는 이 회사가 만드는 FPCB라고 하는 게 있죠. 연성 회로 기판, 이렇게 휘어지는 이게 이제 공급이 본격화되는 추세거든요. 근데 이거를 만든 회사들은 몇 개 더 있어요. 제가 그대로 여기서 한번 해보면 뭐 인터플렉스 같은 비슷하죠 모양이 그쵸 인터플렉스 BH 근데 BH가 좀 더 강하죠 실적이 더 강해서 그래요 인터플렉스보다 일단은 요거 실적 맞아 하나만 더 적어드리면 이거 뭐라고 할까요 이거 ROE를 볼게요 ROE가 2016년도에 마이너스 22 근데 35 36 29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ROE 증감 자체가 여기서 엄청난 강한 상승이 있고 여기서는 이제 둔화가 되고 이제 하락하죠 그럼 주가는 이 근처부터 빠지기 시작해요 이렇게 성장이 강했던 종목들은 그래서 이 회사가 만드는 것도 좋고 순이익도 증가하는 것도 알겠고 지금 시가총액이 6천억 정도 뭐 요 정도 후반이니까 몸도 가벼워서 빨리빨리 올라갈 수 있는 것도 알겠지만 이제 거의 고점에 다가가는 모습이다. 그래서 지금의 추가 매수라든지 어떤 신규 매수는 거의 쉽지 않을 것 같고 혹시 모르죠. 나중에 어떤 좀 단기 눌림이 지금 같은 일간 차트에서 보면 요런 좀 눌림이 나왔거든요. 일간 차트입니다. 일간 차트에서 보면 최근에 이렇게 눌림이 나오고 좀 반등을 하는 이런 좀 모습이 좀 나오긴 하잖아요. 근데 이게 반등인지 다시 갈지는 아직 확신이 안 서요. 왜냐면 이거를 한번 보면
아직까지도 상승 추세라는 건 맞아요. 그런데 최근에 이 물량들 있잖아요. 이 고점에서 이렇게 빠지면서 이 물량이 이 파란색 대차 잔고가 늘면서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대차 잔고라는 것은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 빌려놓고 아직 매도 치지 않은 잔고예요. 그 말은 아직 공매도가 남았다라는 소리로도 보여질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쇼커버리 계류율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아직은 공매도가 나오진 않았다 정도로 보여지는 거거든요. 하지만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이유는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에서, 그러니까 기관 같은 경우는 벌써 이때부터 벌써 팔고 있죠. 이때면 7월 전부터. 그쵸? 요때 외국인도 요때부터 팔기 시작했죠. 7월 달부터. 그러니까 저희도 BH를 보유했었잖아요. 근데 비중을 거의 다 없앴잖아요. 그죠? 지금 구간은 위험한 구간이고 매수하기는 좀 힘든 구간입니다. 그리고 아주 또 슬픈 거는 이 회사에 이 최근에 요 물량 먹은 이 물량을 누가 다 이 떨어지는 물량, 그러니까 기관과 외국인이 이때 팔았던 이 매물을 개인들이 다 받아갔어요. 개인들이. 아마 이게 좀 매물이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올라가도 아마 조금 하락이라든지 이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이거를 단기적으로 보는 건 상당히 어렵고,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상승 추세가 맞다. 하지만 지금 IT 업종에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팔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그리고 10배나 오른 이 종목을 지금 신규로 들어가기는 좀 힘들다. 하지만 많이 눌리면 트레이딩 관점에서 한 번 정도 짧게 들어가 볼 수는 있다 정도로 일단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저희 평생회원이 좀 전화를 주셨다고 해서 요거 먼저 설명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한국가스공사, 두산인프라코어를 이렇게 매수를 했고, 오늘 저희가 보유했던 종목 중에 이렇게 좀 강하게 상승이 나왔던 거를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잠시만요. 사실 한국가스공사는 이게 일간으로 지금 볼게요. 오래됐어요. 이 종목을 이 주간으로 보겠습니다. 주간으로 보면 이렇게 제가 또 그려드릴게요. 이거 제가 귀찮아도 그려드리는 이유는 실적을 꼭 한 번씩 보자라는 의미입니다. 2015년, 16년, 여기 17년, 여기 14년 이렇게 되죠. 일단 한국가스공사는 이 언저리 때 매수 진행해서 완료됐던 종목이고, 이걸 왜 매수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단순하게 실적 먼저 보여드리면, 실적 2016년도니까 요때부터 해볼게요. 2014년도부터 4,472억의 순이익에서 2015년도에 3,192억으로 줄었어요. 그럼 당연히 주가는 빠지겠죠? 그리고 2016년도에 마이너스 6,736억의 적자를 봤어요. 적자해. 근데 이 당시 때 시장에서 가장 싼 종목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한국가스공사가 1등이었어요. 왜냐면 이 앞으로는 돌아가는 게 너무나 당연히 보였거든요. 그래서 2017년도의 예상 실적은 3,366억 정도로 이제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오는 해가 되는 건데,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죠. 사실은 시작했고, 한 번의 트레이딩 구간이 있었고,
이번에 두 번째 이제 올라가는 이 구간에서 이제 매수를 하는데 이 종목은 좀 천천히 갈 가능성이 있어요. 종목 자체가. 일단은 실적은 좋다라는 거는 말씀드렸고, 그리고 제가 보는 ROE도 보면 ROE가 마이너스 6.9, 2017년도에 3, 꽤 많이 오르죠, 숫자가. 그죠? 그래서 상승, 그러니까 실적이 나침판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나침판은 상승을 가리킨다 예요. 일단 그러면 나침판만 있다고 길을 찾아갈 수 없으니까 지도를 봐야죠. 지도가 차트. 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는 그냥 제가 멋있어 보이려고 이렇게 비유를 한 거고, 실적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지도만 보고 찾아갈 수도 없고 실적만 보고 찾아갈 수도 없지만 그래도 실적이 중요한 겁니다. 실적의 비중을 한 60% 정도를 보고 차트를 한 40% 정도 비중으로 봐야 돼요. 일단 이 회사 한국가스공사에 최근에 이슈들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뭐가 있었냐면 정부 친환경 정책 기조, 그죠? 정부에서 어떤 석탄 관련한 거, 뭐 이런 걸 좀 자제하게끔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요 시간대면 혀가 너무 꼬이는데요. 발전용 LNG. 발전용 LNG 중심으로 성장이 이제 가능할, 이런 좀 전망이 좀 보이고요. 일단은 뭐 다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이거 PNG, LNG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게 뭐냐면 PNG라고 하는 거는 가스 전에서 채취한 그 천연가스 있죠. NG라고 하는 천연가스를 소비하는 곳까지 배관을 통해 공급하는 그냥 가스인 거예요. 그냥 PNG. LNG는 뭐냐? 천연가스를 NG를 마이너스 한 162도 시로 냉각을 시켜가지고 부피를 600분의 1로 축소한 액화가스인 거예요. 액화가스. 이걸 이제 LNG라고 합니다. 그래서 LNG의 뭐 이점, 천연가스의 이점이라고 하면 깨끗하다, 뭐 편리하다, 안정, 뭐 경제적,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긴 합니다. 일단은 그걸 떠나서 일단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렇게 하락했던 부분이 무엇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락했던 이유가 사실은 이렇게 하락했던 거는 이제 과거에 어떤 손실났던 어떤 사업들 해외에다가 좀 말도 안 되게 좀 이제 밀어붙였던 어떤 해외 사업들에서의 그러니까 손실을 다 떨어버리는 이 계기가 되는 해예요, 이때가. 이걸 좀 자세히 한번 설명드리면 뭐냐면, 좀 큰 그림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이렇게 돼서 요 정도까지 왔잖아요, 현재. 요 정도까지 왔는데, 사실 주가는 이 이상 가야 되는 게 맞아요. 왜냐면, 이게 과거에 이때 안 좋았던 어떤 사업의 부실, 손실, 이런 것들을 여기서 다 극복한 첫 해가 2017년인데 아직도 그 실적이 손실난 부분만 없어졌다라고만 한 주가가 지금의 주가인 거고, 반영 안 된 게 미반영된 게 있다라는 거예요. 미반영이라면 뭐냐면, 미반영이라고 하면 해외 프로젝트들 있죠. 해외 프로젝트들에 대한 그 플러스 알파가 미반영됐고, 그리고 과거에 손실났던 어떤 프로젝트들은 이제는 다 손상 처리해버렸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좀 좋은 이슈가 있긴 한데, 일단 이번 연도 2분기에는
제가 실적을 한번 보면 2분기에 잠시만요. 2분기 영업이익과 3분기까지는 2분기와 3분기까지는 실적이 영업이익이 좋진 않을 거예요. 3분기까지는. 근데 그게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이고 이 4분기부터는 확실히 턴어라운드 하거든요. 4분기부터. 근데 2분기, 3분기는 다 예상을 했던 거예요. 어차피 비수기이고 중요한 거는 시장의 예상치와 부합하는 마이너스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시장이 생각했을 때 너네 마이너스 100억 나올 거야 라고 했는데 마이너스 한 90억 나오면 괜찮네 하고 주가가 올라요. 이상하죠? 근데 너희는 마이너스 100억 나올 거야 라고 했는데 마이너스 110억 나오면 확 빠져버려요. 근데 지금 얘네가 마이너스 100억 나올 거야 했는데 한 요 정도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의 부합치와 맞아 떨어졌다. 주가가 선반영됐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모르게 지나갔던 3월달, 5월달에 도시가스 요금 인상됐죠? 3%, 3.1%씩 은근슬쩍 올라갔잖아요. 그죠? 그리고 발전용 단가가 한 자리에서 두 자리로 상승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매출도 일단 늘을 거고, 2분기는 뭐, 지금 대표적 비수기로 적자가 난 거는 큰 의미는 둘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최근에 또, 주가 흐름과 반대로 움직이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주가 흐름이, 그러니까 유가랑 반대로. 그건 이제 지금 신정부 에너지 정책 관련한 기대감 때문에 그랬던 거고, 중요한 거는, 해외 프로젝트들의 어떤 가치가 반영되지 않았다라는 거고, 이걸 수치로 따지면 한 1조 정도 이상의 것이 아직 반영되지 않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미반영된, 가장 중요한 거는 실적은 오르는데 주가가 아직 밑에 있는, 근데 반드시 이 실적 따라서 주가는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요때 공략하는 게 가장 좋죠. 그래서 지금 이 회사의 PBR이 한번 예상 PBR 한번 볼게요. 예상 PBR은 0.49배. 말도 안 되게 싼 거예요. 지금 국내에 이것보다 싼 주식이 있을까 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단기도 좋고 장기도 좋아요. 꾸준히 갈 수 있는 종목이에요. 하지만 단기라든지 어떤 급등을 하는 분들한테는 맞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종목에는 물량을 많이 실어도 티도 안 나요. 그래서 좀 이런 종목이 나쁘지 않다라고 일간 차트로 한번 볼게요. 일간 차트로 보면 일단 제가 오늘 문자 보내드린 날이고, 최근에 보면 기관들이 꾸준히 일단 사고 있어요. 최근에 기관들의 물량이 꾸준히 들어오고, 지금 요 양봉 하나에 개인들은 다 팔았어요. 개인들이 팔면 주가는 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 이 주가는 좀 더 갈 것이다. 하지만 약간의 의구심은 이 전고점에 대한 어떤 좀 매물이 좀 나올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는데, 요 구간의 매물이 기간의 매물이거든요. 요거 다시 한번 해보면 여기 봐보세요. 이렇게 이때가 기간이 매물을 쏟았던 거를 다시 기간이 뚫고 있어요. 다시 산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물 타고 빠져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라서, 이게 지금 장기적으로 보면 뭐 하루 이틀의 등락은 의미 없이 그냥 가버리면 되고, 단기적인 관점에서 들어간 사람이라면 좀 예민하게 봐야 된다. 한 5% 정도 수익이 나면 50% 정도 이익 실현해라. 이렇게 일단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산인프라코어를 오후에 매수했죠. 사실은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어제 같은 자리도 좀 멋지긴 했는데, 어제는 아직 불확실했어요. 거래량도 좀 적었고. 그래서 두산인프라코어는 사실 좋다 좀 몇 번 이야기는 드렸다가
이제 드디어 오늘 첫 매수를 했고, 매수 이유는 기관과 외국인들이 양매수를 했거든요. 싹 매수를 확 돌아섰어요. 사실 이게 이 회사 두산 인프라코어가 좋다라는 건 알고는 있었고, 이게 지금 바닥을 다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이 과거에서 보면 주가 모양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빠졌잖아요. 그죠? 이렇게 빠진다고 급등하는 게 아니라 빠지고 나서 횡보 겹치고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빠지고 나서 횡보를 겹치고 이제 가는데 아직도 첫 매수 자리이긴 하지만 100% 추세가 형성된 구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점에서 매수한 구간이고 이거 역시도 5% 정도 수익이 나면 50% 정도는 물량을 덜어내고 매수했던 가격의 손절가를 올려놓고 쭉 따라가는 그런 전략을 쓸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회사가 더 좋은 거는 실적이 잘 나온 예상치보다 훨씬 더 많이 높은 실적이 나왔어요. 원래는 영업이익이 1800대였나요? 잠시만요. 제가 기억이 정확하지 않아서 맞네요. 2분기 실적이 원래는 1862억 정도 나올 거다라고 했는데 2000억이 넘었어요. 2000억을 돌파했어요. 2147억. 그러니까 실적이 확실히 돌아나가는 게 확인이 되니까 이제는 기관과 외인들이 매수세가 멎이고 이제 매도세가 멎이고 이제 매수세로 전환되는, 특히 외국인들은 오늘은 좀 강하게 매수가 들어왔어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거기다가 일단 그냥 차트적으로만 좀 봐도 어떤 공매도 비율도 줄어들고 있고 쇼커버리 괴리율도 6.8 정도면 나쁘지 않고요. 이제 여기서 쇼커버리 괴리율이 한 10% 정도 올라가면 한 10에서 15% 정도 되면 진짜 쇼커버가 나와서 주가가 급등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아직은 아니에요. 지금 10% 정도가 넘진 않아서. 그리고 여기 비중이 많이 줄고 있어요. 대차 비중도 많이 줄었고, 그렇죠? 대차 잔고도 많이 급격히 감소했고, 그래서 지금 자리가 그렇게 사실 바닥권에서 매수하는 걸 선호하진 않거든요. 어느 정도 바닥권을 탈출한 이후에 들어가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요 정도면 되겠네요.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는 것보다 한번 반등하고 두 번째 들어가는 걸 더 선호하거든요. 근데 이 종목이 바닥에서 이렇게 앞으로 하반기까지 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여기서도 한번 매수를 할 거고 매수 이렇게 매수를 할 겁니다. 더. 그래서 일단 오늘은 조금 바닥이란 걸 알았지만 일단 수급과 실적 전망치들이 너무 좋아서 일단 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종목도 제가 한번 과거부터 한번 역사를 좀 말씀드려 볼까요? 이 종목도 보면 14년, 15년, 16년, 지금 17년 이렇게 되잖아요. 확 턴 어라운드 하죠. 실적을 한번 볼게요. 바로 그냥 실적을 보면 2015년도에 마이너스 8,900억 정도의 손실이 났고 주가는 급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는 턴 어라운드 합니다. 1160억. 그리고 2017년도에 2424억. 이렇게 실적이 돌아나가는 거예요. 실적이 이렇게 돌아나가면 주가가 돌아나가는 거예요. 흔들릴지언정. 그렇죠? 근데 아직은 사실 이 회사가 그러니까 좀 노력을 많이 했어요. 하기는 뭐냐면 구조조정에 성공을 하긴 했어요. 확실하게 구조조정에서 확실한 성공을 했고 이게 왜 힘들었었냐면 두산 인프라코어가 이제 두산 바켓을 인수하고 그 다음에
그 당시 때가 선진국 경기가 위축되고 뭐 이럴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되게 어려웠었고, 그래서 이제 유동성 확보도 좀 어려웠었던 그런 해였는데, 이번 연도 2016년도부터를 계기로 해가지고 회사는 바뀌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실적 개선 속도가 이제 가속화되고 있어요, 현재. 이유는 미국도 뭐 돌아 나가긴 하지만 지금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조금 혼탁하고, 중국을 보면 중국 쪽에서의 선진국, 그리고 중국 쪽에서 뭐 이쪽으로 이제 어떤 건설 경기가 부활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얘네가 인수한 두산바켓의 실적이 좋아요. 그 이유는 중국 건설 기계가 수요가 거의 100%씩 그 두산바켓 쪽에서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식으로 가면 개선 속도는 더욱더 가속화가 붙을 것이다 라는 거고, 실적이 가속화되면 주가는 오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매수를 했고, 하지만 이 종목 역시도 우리가 최근에 경험했던 IT 쪽의 업종의 종목이랑은 좀 달라요. 많이 느릴 거고, 느리다. 변동도 있을 거고. 그래서 조금 쉽지는 않을 거지만, 좀 길게 본다면, 그리고 트레이딩의 관점으로 좀 짧게 치고 나간다면, 뭐,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요 정도로 하면 이제 이야기는 거의 다 됐고, 간략하게만 이름만 몇 개 보여드리고 이제 끝낼게요. 오늘 저희 제가 어제 말씀 안 드렸는데, 서울식품 같은 경우에 지금 한 80% 정도 올랐어요. 근데 서울식품 아무도 매수 안 하셨죠. 매수한 분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서울식품을 이때부터 한 4-5번 정도 추가 매수를 했거든요. 근데 보통 뭐 서울식품, 뭐 한섬, 이런 종목의 이름을 가진 종목은 안 사요. 잘. 촌스러워서 그런지 잘 안 사요. 근데 이 회사는 사실 실적도 좋고 뭐 다 좋은데 유동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번 탄력을 받으면 강하게 탄력이 주어지는 이런 종목이고, 오늘 같은 경우에 일별로 한번 보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매도세들이 외국인은 매도했고, 어제 기관이 매도했고, 이제는 다 정리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종목에서 뭐 얼마나 큰 상승을 있을지 모르지만 이 정도 수익 7-80% 수익 났으면 매도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포스코캠텍도 저희 오늘 회원분이 있으셔서 이거 잠깐 설명 드렸는데, 포스코캠텍도 지금은 매도할 타이밍은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물량은 축소할 수 있어요. 물량. 그래서 지금 운이 좋아서 이렇게 시장이 하락하는데도 잘 나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이건 운이라고 생각하세요. 물량을 절반 이상 가지고 있으신 분은 좀 익절을 하시는 게 조금은 나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음 편하게 손실 22,000원 정도에, 혹은 뭐 2만원에서 22,000원 사이에 손절가를 딱 정해놓고 끌고 나가면 돼요. 장기적으로. 오늘 외국인 같은 경우에 좀 매수가 있어서 좋았거든요. 하지만 이것도 역시 좀 많이 왔으니까 물량 조절하면서 따라가면 돼요. 왜냐면 최근에 트렌드가 한 달 올랐던 게 하루에 다 수익이 반납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요. DI 파워 같은 경우도 일단 잠시 다시 보면 DI 파워 같은 경우에는 추세가 꺾이는 것과 확실히 보여져요. 뭐냐면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데 MACD는 밑으로 눌려지고 있거든요. 눌려지고 있어서 고점이 다가왔구나 라고 확실히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 쪽에서 수급이 감소하고 있어요. 외국인 쪽에서 계속 팔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것 종목들 저희 수익이 꽤 많잖아요. 그죠? 100% 가까이 됐잖아요. 물량 그때 조절하라고 말씀드렸었고, 현대미포조선, 사실은 오늘 현대미포조선을 매수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했었거든요. 고민이 상당히 됐었어요. 이것도 매수 자리가 이건 근데 추가 매수를, 이 개념이나 마찬가지인 게 이때 매수를 들어갔던 종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문자를 다시 안 드렸고, 현대미포전선도 지금 5% 정도 올랐고, 그죠? 서울식품 상한가 거의 약 2번 정도 맞았고, 다나와도 이거는 반등 정도라고 봐야 되는 거고, 다나와는 반등할 때 최근에 들어간 분들은 매도하고 나오시는 게 좋고, 풍사는 마지막에 매수 시그널을 드렸을 때가 요때죠. 요때 빠졌을 때 마지막 매수 사인 들었을 때였고, 롯데정밀화학도 저희가 이때 매수했나요? 그죠? 이때였나? 이때였나? 그죠? 이때 매수했죠? 근데 지금 신고가를 드디어 깼어요. 그때 어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롯데정밀화학 신고가 깨겠다. 근데 오늘 다행히도 수급이 좀 괜찮았어요. 수급이 좋아서 신고가가 났고, 신고가가 나는 종목들은 손절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 더 봐야 돼요. 일단. 그리고 지스마트 글로벌도 저희가 최근에 어제 여기 이것도 최근에 매수한 종목이고, 아직은 어떤 상승의 무언가 나오진 않았어요. 아직도 긴 박스권 안에서 있는 거라서 일단은 지켜보고 있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오늘 3% 정도 오르고 수급이 외국인들이 좀 들어왔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 참 좋은 레저 같은 경우도 이때 수급이 안 좋았었는데 오늘 조금 약간의 거래량을 동반한 어떤 좀 상승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진성 TC는 저희가 좀 좋아하는 종목이잖아요. 진성 TC는 오래 갖고 있었고, 진성 TC가 꽤 더뎌요. 그러니까 미국의 캐터필러 같은 경우는 주가 정말 잘 가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역시도 아직은 갈 길이 남아 있다. 이런 종목입니다. 나스미디어도 어제 한번 말씀드렸죠. 이 종목 신고가 가능하겠다. 어제 말씀드렸고, 오늘 역시도 거의 신고가 근접하는 신고가 근접하는 이런 날은 사실 추가 매수도 괜찮지만 어제가 좋은 날이었죠. 그래서 아주 좋은 모습이었고, SKC도 수급도 좋았다. 그리고 의미 있는 어떤 좀 반등이 있었는데 거래량이 좀 부족한 게 흠이다. 그래서 아마 이 종목은 지금 하루 이틀 안에 만약에 추세가 돌아나가지 않으면 아마 매도의 관점이 맞아요. SKC는 저희 예전에 매도했었잖아요. 그죠? 이 언저리에서 매도했던 종목이에요. 근데 최근에 또 고객이 여쭤보시길래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오늘은 뭐 이 정도로 하고요. 내일도 어떤 반등이 나오는지, 그 반등이 어느 업종에서 나오는지, 거래량이 발생하는지까지 해서 좀 더 보고, 내일은 한 11시 한 20분 정도, 한 2시 한 50분 정도에 추천 문자를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